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4년 B프로젝트 원조자금의 배분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7년의 배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이름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부구매 승인 주간 보고서입니다. 먼저 줄여서 SA라고도 부르는 부구매 승인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프로젝트 원조자금의 4가지 배분 방식 중 일반 민수구매와 실수요자 구매 방식은 한국은행이 배분 절차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입찰이든 추첨이든 아니면 처음부터 미리 정해져 있든 원조자금을 배분받을 기업이 정해지면 그 기업에 일종의 수입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수입 허가증을 부구매 승인, 서브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원조자금 배분의 기본 단위는 구매 승인, PA였습니다. 각 PA의 원조자금을 배분할 기업을 정하는 것은 큰 덩어리로 받은 구매 승인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서브라는 말을 붙여 부구매 승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957년 들어 한국은행은 자신이 발급한 부구매 승인의 정보를 주 단위로 모아 원조당국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부구매 승인 주간 보고서입니다. 1954년 원조자금의 배분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스몰 비즈니스 서큘러의 입찰 결과표보다 절차상 한 단계 더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낙찰을 받은 모든 기업이 부구매 승인을 발급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어떤 사정이 있어 낙찰받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그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낙찰과 부구매 승인이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1957년 B프로젝트 원조자금의 경우 일반 민수구매의 비중이 57%, 실수요자 구매의 비중이 26%였습니다. B프로젝트 원조의 83%가 한국은행의 부구매 승인 발행이라는 절차를 거쳤던 것입니다. 부구매 승인 주간 보고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남아있는데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ICA 중소기업국에 보내기 위해 만든 원본이고 다른 하나는 ICA 중소기업국에서 그것을 받아 자신들이 발행하는 파이낸스 어워드라고 하는 부정기 간행물에 복제해 실은 것입니다. 이 둘은 현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군 469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ICA 중소기업국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원조자금에 기반한 국제교역에 적극 참여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국이 발행한 부정기 간행물 중 파이낸스 어워드에는 원조자금에 기반한 국제입찰에 낙찰자가 실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자청 구매 방식의 원조자금에 대해 외자청이 국제입찰을 한 결과, 즉 낙찰자 정보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1957년에는 일반 민수구매와 실수요자 구매의 배분 결과가 실리게 된 것일까요? 1956년 말 ICA 중소기업국에서 갑자기 새로운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발급한 부구매 승인에 관한 주간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ICA의 한국 사무소인 경제조정관실은 1956년 12월 부흥부 담당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알렸습니다. 다음 해인 1957년 1월 부흥부 담당자는 경제조정관실에 답장을 보내 한국은행에서 해당 보고서를 매주 작성해 워싱턴으로 직접 보내고 경제조정관실로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2월에 경제조정관실에서 부흥부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1957년 1월 4일에서 12일을 대상으로 한 첫 보고서가 미국으로 발송됐는데 워싱턴 본부는 당초 요청한 PA 번호, SA 번호, 상품명, 수량, 달러 금액, 공급자 이름 외에 구매자, 즉 배분받은 기업의 이름과 주소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으로서는 한국의 수입업자에 관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가 언제부터 발송됐는지는 불분명한데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것은 1957년 2월 11일부터 16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작성 원본입니다. 한편
파이낸스 어워즈에 복제돼 실린 최초의 주간 보고서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의 것으로 1957년 6월 1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원본으로 남아있는 것과 파이낸스 어워즈에 복제 가능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는 것은 모두 1957년의 19주분입니다. 2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그 사이에 16주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약 52주이므로 주수로 보면 약 37%를 커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 원본과 파이낸스 어워즈 복제본은 중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간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견사 구매 자금인 PA7207에 377번째 SA가 발급되었는데 서울에 위치한 무역회사인 원창 상사가 비스코스 레이온사 33,000파운드를 17,380달러에 이탈리아 소재의 이탈 비스코사라는 회사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PA7207의 구매 방식은 일반 민수 구매였습니다. 19주분의 주간 보고서에는 모두 2,658건의 SA 발급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 8,700만 달러 중 8,200만 달러가 1957 회계연도 B 프로젝트 원조에 배분해 가는 것이고 다른 회계연도까지 포함하면 B 프로젝트 원조에 해당하는 것은 8,300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400만 달러는 프로젝트 자금과 잉여농산물 원조입니다. 주간 보고서의 커버리지를 계산해 보면 1957년 전체 원조 도입액 3억 8천만 달러의 23%, ICA 원조 도입액 3억 2천만 달러의 27%에 해당합니다. B 프로젝트 원조만 보면 전체 2억 3천만 달러의 36%입니다. 다시 일반 민수 구매와 실수요자 구매에 한정한다면 1957년에 배분된 금액의 48%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주간 보고서는 1957년 B 프로젝트 원조를 전부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해가 미국이 한국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했던 해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상에서 원조 자금을 가장 많이 배분받은 것은 외자청으로 3,2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외자청 구매 방식이 있는데도 외자청이 한국은행을 통해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이유는 당시 실수요자 구매 방식으로 배분된 비료의 경우 실수요자 농업은행을 대리해 외자청이 수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자청의 다음은 재붕공업협회 1,065만 달러, 재당협회 349만 달러, 소모방협회 228만 달러로 개별 기업이 아니라 협회가 차지했습니다. 30만 달러 이상을 배분받은 26곳 중에 6곳이 이와 같은 협회였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비료를 주로 취급하던 대한양비가 89만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받았고 다음은 83만 달러를 받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1954년에도 무역업체 중 단연 돋보였는데 1957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상위 12 개별 기업에는 이 밖에도 건설실업, 미진화학공업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LG그룹의 주력 계열사 LG화학의 전신인 라키화학공업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원조자금 배분이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이었는지 간략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1955년 9월 이후 공정환율은 1달러당 500환이었지만 실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달러 환율은 1957년 들어 1000환을 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수입을 하려고 할 때 원조 자금을 배분받지 못하면 이 암시장 환율과 유사한 환율로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원조 자금 배분도 공짜는 아니었지만 한국은행의 1달러당 500환의 공정 환율에 맞추어 한국 화폐를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50년 말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국채 매입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1957년 2월까지는 원조 자금 배분 1달러당 20환의 국채를 매입하면 되었고 3월부터는 신청액이 배분액을 넘으면 1달러당 100환, 넘지 않으면 1달러당 30환을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다시 국채 첨가 경매가 실시되어 더 많은 국채를 사겠다고 하는 기업의 원조 자금이 배분됐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이 매입한 국채액은 상이했지만
평균값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미국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통해 배분된 원조자금 1달러당 평균 국채 매입액은 5월 이후 100환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채는 사두면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액이 모두 비용은 아니지만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원리금의 가치 역시 빠르게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 국채 거래 가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액면가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즉, 원조 자금을 배분받아 국채를 산 기업이 그 국채를 바로 시장에 내다 판다면 산 금액의 80%는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비용 부담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국채 매입액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1달러당 1,000원이 넘는 시장 환율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7년 원조자금, 특히 B프로젝트 원조자금의 기업 레벨 배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검토한 1954년과 마찬가지로 1957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원조자금을 배분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9년 원조자금의 배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